낙화암에 이르는 오솔길은 몹시 가팔랐다. 모기는 앞으로 몸을 숙인 채 가끔은 두 손까지 써서 네 발로 기어 올랐다. 꼭대기가 보이는 곳에 이르러서야 오솔길 옆에 멈춰서서 등에 진 지게를 내렸다. 조롱박 물을 마시고 손바닥에 물을 약간 따라서 땀에 젖은 얼굴도 씻었다. 다시 기운을 차린 모기는 이제 제대로 집중해서 바위의 풍경을 바라볼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 지게를 앞으로 든 채 어색하게 마지막 비탈을 올라선 모기는 넓고 평평한 꼭대기에 오르자마자 지게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 세상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듯했다. 주위를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어디서부터 먼저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모기 앞 북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금각으로 꺾여 있었고 강물은 폭넓은 은빛띠처럼 언덕과 평야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모기 뒤쪽으로는 지금껏 걸어 올라온 오솔길이 있었고 그 아래쪽이 부여였다. 지금 내려다보니 손바닥만 했다. 막 해가 넘어지면서 저녁 노을빛이 날아오는 바람에 모기는 손으로 눈 그늘을 만들었다. 저 멀리 지평선 위에 얼룩은 바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이 절벽은 사방이 두루 내려다 보일 만큼 높았다. 두루미 아저씨가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지금 모기가 있는 자리에 서 있던 왕, 주위를 둘러싼 궁궐 여인들, 왕이 막 올라온 오솔길을 기어 올라오는 적병들, 여인들의 비명소리, 그들의 공포와 급작스럽고도 용감한 행동, 그리고 수천 송이 꽃잎 같은 여인들의 채색옷. 이곳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느냐? 응?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모기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모기는 사내가 오솔길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곁에 그가 서 있던 것이다. 형편없는 옷차림에 낯빛이 이상하기도 창백했다. 오랜 세월 병을 앓았거나 한 번도 햇볕에 쬐러 바깥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 같았다. 모기가 헛기침을 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지 드셨습니까? 오늘 못 먹었어. 며칠 동안 못 먹었어. 무례한 답변이 날아왔다. 사내가 웃었지만 모기는 그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언가 불쾌하는 느낌새가 묻어 있었다. 모기는 절벽 위에 좀 더 있고 싶었지만 사내가 원치 않을 터여서 그만 내려가기로 했다. 모기가 몸을 돌려 지게를 들어올리고는 곧바로 등에 짊어질 채비를 했을 때였다. 내가 도와주마. 사내가 앞으로 쑥 나서면서 말했다. 쌀이 정말 잔뜩 들었구나. 모기가 뒷걸음질 치며 놀란 표정을 감추려고 애썼다. 쌀보다 훨씬 귀중한 짐이었다. 어르신, 말씀은 감사하지만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요. 미소 짓던 사내의 눈초리가 심술궂게 변했다. 거참, 버릇없는 아이로구만. 내가 도와주는 게 싫다는 게냐? 그러면서 지게를 잡으려고 한 손을 뻗었다. 모기는 사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자기 쪽으로 지게를 잡아당겼다. 그러면서 비틀비틀 걷다가 아찔한 절벽 끝에 이르렀다. 사내는 모기를 겁주느라 흉측한 얼굴을 한 채 으르렁거리며 몇 발짝 다가와서는 두 손으로 가만히 양옆을 잡아당겼다. 마침내 모든 것이 모기 머릿속에 뒤섞였다. 사내의 창백한 얼굴과 거친 행동, 인적 없는 곳에서의 우연한 만남. 사내는 무시무시한 도둑이었다. 시골과 도시변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지친 행인을 약탈할 때나 모습을 드러내는 강도였던 것이다. 모기는 지게대를 단단히 잡고 온 힘을 다해 버텼다. 강도가 지게를 힘껏 잡아챘다.
그래도 두루미 아저씨가 만든 튼튼한 볏짚 가마니는 틀어지지 않았다. 한순간 강도가 욕설을 퍼부으며 한쪽 손을 놓았다. 볏짚의 손바닥을 베었던 것이다. 모기는 도끼질과 삽질로 두 손이 튼튼해진 데다 끝없는 노동일로 팔뚝도 단단해진 터여서 강도 쪽으로 한 발짝도 끌려가지 않았다. 조심해! 모기 머릿속에서 경고의 외침이 울렸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 만일 강도가 갑자기 손을 놔버리면 너는 떨어지고 말 거야. 자리를 옮겨 지금 당장. 절벽 끝을 등져선 안 돼. 모기는 발을 떼서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도는 계속 가만히를 잡아당기면서 이제는 입을 열 때마다 욕설과 섞어 겁주는 소리를 외쳐댔다. 이윽고 모기는 오솔길 쪽으로 돌아섰다. 자기 손과 팔이 뼈가 부러지거나 가만히를 놔버릴 리 없는 쇳덩이처럼 여겨졌다. 강도의 기운이 점차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모기는 강도의 얼굴을 노려봤다. 적개심 덕분에 더욱 기운이 솟을 것 같았다. 실제로 그랬다. 이 개같은 인간에게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중한 물건이 실린 지게를 뺏기지 않겠노라고 모기는 속으로 맹세했다. 사내는 사악한 우거지상을 찌푸리면서 다시 모기를 노려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가만히를 놓아버렸다. 모기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모기를 뒤에서 껴안은 것은 몰래 뒤쪽 오솔길로 와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사내였다. 또 다른 강도였다. 두 사람을 상대해서는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다. 두 번째 사내가 모기 팔을 등 뒤로 비틀었고 첫 번째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와 가만히를 낚아챘다. 모기가 발을 내지르며 버둥거렸다. 그러다가 자기를 잡고 있는 사내의 턱에다 머리를 힘껏 들이받았다. 사내는 아파서 쩔쩔매며 욕설을 퍼부었다. 다른 사내가 팔을 뻗어 호되게 모기 뺨을 후려쳤다. 이 몹쓸 자식아, 버둥거리지 마. 물건만 뺐을 거야. 자꾸 성가시게 굴면 널 해칠 수도 있어. 자기 동료가 모기 두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첫 번째 강도는 재빨리 가만히를 열었다. 도자기를 감싼 집과 명주실을 옆으로 벗겨내어 양손에 한 움큼씩 쥐고는 사내는 펄쩍 뛰며 성을 냈다. 쌀이 아냐? 이 얼간아, 대체 내 놈이 나르는 게 뭐냐? 마침내 사내가 꽃병 하나를 끄집어냈다. 성이 날대로 난 얼굴이 검붉어져 갔다. 쓸모없는 물건이잖아. 거칠게 외치면서 한 손으로 꽃병 주둥이를 쥐고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다. 모기는 너무도 두려워서 숨을 헐떡거렸다. 내다 팔면 돼. 두 번째 강도가 한층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머리통에 눈이 없냐? 첫 번째 강도가 큰 소리로 받아치고는 계속 짓거렸다. 잘 보란 말이야. 안 보여? 이건 궁궐에 보내는 선물로나 쓰이지 쓸데가 없어. 누가 감히 우리한테서 이런 걸 사겠냐고. 가만히를 잘 살펴봐. 뭐가 더 들어있을 거야. 강도는 꽃병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가만히를 뒤지기 시작했다. 더욱 요란하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두 번째 꽃병을 꺼냈고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 한 줌을 바닥에 내던졌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거듭 외쳤다. 기껏 여기까지 언덕을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사내의 짝패가 이제 자세를 바꿔서 한 손으로 목을 거머쥐고 조르는 바람에 모기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다른 손으로 모기의 허리춤 자루를 거칠게 만졌다. 야, 이 속에 네가 기운 차릴 게 들어있구나. 사내는 자유로운 손으로 자루를 움켜쥐고 땅바닥에다 거꾸로 쏟았다. 부싯돌과 작은 진흙 거북 그리고 동전 꾸러미가 떨어졌다. 어쨌든 소득이 있구먼. 첫 번째 강도가 동전을 주우며 투덜거렸다. 그러고는 앞에 놓인 지게를 발로 차고 오솔길로 들어갔다. 그만 가자고. 여기서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 모기는 속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다.
돈을 가져가라. 다른 것도 다 가져가라. 제발 꽃병만 그대로 놔둬라. 두 번째 강도가 웃음을 터뜨렸다. 잠깐만 하고는 말했다. 이리 와서의 얼간이 좀 더 붙잡고 있어. 첫 번째 강도가 몇 발짝 되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다급하게 물으며 모기의 발을 뒤로 꺾어 잡았다. 이왕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장난 좀 치자고? 강도는 꽃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절벽 끝으로 다가가서 꽃병을 허공으로 던졌다. 그런 다음엔 절벽 너머를 내려다보며 귀에다 손을 갖다 대고서 소리 듣는 신용을 했다. 고통스러운 침묵이 흐른 뒤 저 멀리 바위 아래쪽에서 탁 하고 도자기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강도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한 번 더! 그렇게 쾌활한 목소리로 외쳤다. 안 돼! 모기가 내지른 소리는 끔찍한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었다. 강도가 모기를 번쩍 들어올려서는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모기는 숨이 막혔다. 두 번째 꽃병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모기는 가까스로 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상처 입은 개처럼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꽃병이 깨어지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였다. 모기는 몸을 웅크리고 옆으로 누워서 토했다. 마음속이 텅 빈 만큼이나 뱃속이 비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토하고 또 토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서도 두 손을 무릎에 얹고 한껏 허리를 구부렸다. 실패.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였다. 꽃병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다. 부여는 송도까지 가는 길에 절반도 안 되는 거리였다. 목적지에 도착해 왕실에다 작품을 보이고 퇴짜 맞은 경우라면 최소한 맡은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터였다. 모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절벽 끝을 바라보았다. 이 기막힌 소식을 갖고 민영감에게 돌아가는 경우를 상상해 보았다. 그러자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을 것이다. 모기는 허리를 곧게 펴고 절벽 끝으로 몇 발짝 내딛었다. 과연 기분이 어떨까? 그 옛날 궁녀들처럼 절벽을 뛰어내려 허공을 날아가는 기분은,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기분은 시간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야. 분명히 하늘을 나는 한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질 거야. 바로 그때 두루미 아저씨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모기는 놀란 얼굴로 돌아섰다.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아니야.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모기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절벽 끝에서 물러섰다. 아저씨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했다. 민영감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선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게 분명했다. 모기는 아줌마와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게다가 두루미 아저씨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모기의 의무였다. 허리에 차는 자루를 집어들고 부싯돌과 거북을 주워 넣었다. 그러고는 지게에서 몇 가지 물건을 풀었다. 집신 한 켤레가 있었다. 집신 한 켤레는 바로 어제 갈아 신었다. 음식 주머니엔 여전히 떡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다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모기는 겉옷 밑에 자루를 다시 졸라매고 한쪽 어깨 위에 집신과 군것질 주머니와 물이 담긴 조롬박을 걸어맸다. 그러고는 잠시 멍하게 서 있었다. 앞에 놓인 텅 빈 가마니로 서서히 초점이 모아졌다. 모기는 문득 격분해서 버럭 소리를 치며 지게를 메어쳤다. 가마니와 다른 물건들도 모조리 절벽 너머로 던졌다. 모기는 지게가 떨어져 내리는 걸 바라보았다. 지게는 곧장 강물 속으로 떨어지진 않았다. 떨어져 내리면서 여러 번 바위에 부딪혀서 튀었다.
모기는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무턱대고 산길을 달려내려갔다. 바위와 나무 따위는 거들떠 보이지도 않았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났다. 발이 걸려 뒤뚱거리고 비틀거리며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져 내리기도 하면서 정신없이 달렸다. 마침내 평평한 길에 이르러서야 모기는 흙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뻣뻣해진 걸 느꼈다. 이빨에 눌려서 아랫입술이 찢긴 채 모기는 핏물을 뱉었다. 이런 아픔이 오히려 반가웠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라도 받고 싶었다. 모기는 아무렇게나 주저앉아서 옷자락으로 얼굴을 닦았다. 오로지 헐떡이는 자기 숨소리와 근처에서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벼랑간 가슴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깜빡였다. 두 번째 꽃병. 모기는 그것이 탁 하고 깨어지는 소리를 못 들었던 것이다. 혹시 물속으로 떨어졌을지 몰라. 아니, 아직 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모기는 절벽 아래 강가를 둘러봤다. 폭이 좁은 모래벌로 가는 길을 둥근 바위들이 막고 있었다. 그 너머로는 바위가 한층 많았다. 모기는 머리 위로 솟은 채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올려다보며 꽃병이 어디쯤 떨어졌을지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고는 이윽고 둥근 바위들을 타넘기 시작했다. 바위 사이에는 가시가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곳곳에 나무덤불이 빼곡히 들어차 장벽처럼 가로막는 바람에 앞으로 나아가려면 물가로 내려가서 강을 건너는 수밖에 없었다. 만일 나무덤불 속으로 떨어졌다면 꽃병을 되찾는 건 불가능했다. 그때 저만치 앞쪽의 모래벌에 바위보다는 색깔이 옅은 무언가가 작은 무더기를 이룬 것이 보였다. 꽃병인가? 모기는 자갈밭을 허둥지둥 넘어갔다. 정강이 살갗이 벗겨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꽃병이 아니었다. 조약돌 덤이었다. 모기는 한참 동안 절벽과 강물 사이를 왔다 갔다 했으며 바위와 모래벌을 오르내렸다. 마침내 조그맣게 무더기진 사금파리를 발견한 순간 모든 희망을 포기했다.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은 그것이 꽃병이라는 걸 절대 알아보지 못할 터였다. 얼마나 심하게 부서졌던지 꽃병 조각들은 자갈만 했다. 모기는 쪼그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건드려 보았다. 진심을 다해서 그것이 첫 번째 꽃병이기를 바랐다. 모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도는 절벽 위에 같은 지점에서 꽃병 2개를 던졌다. 다른 꽃병도 주위에 떨어졌을 게 분명했다. 과연 모기는 강가 모래벌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천천히 다가가면서 아마도 그것은 조약돌 덤이거나 떠다니던 나무 조각일 거라고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꽃병이었다.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산산이 부서져서 조각이 100개도 넘는 듯했다. 모기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바보. 그렇게 쓰라린 심정으로 자기를 책망했다. 바보.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무사하길 바라다니. 그러나 두 번째 꽃병은 모래벌에 떨어진 덕분에 약간 충격이 덜했다. 첫 번째 꽃병보다는 조각이 좀 더 컸다. 가장 큰 사금파리는 손바닥만 했다. 모기는 그걸 집어들고는 물에 넣고 휘저어 모래를 씻어냈다. 사금파리 한쪽에 얕은 고랑이 길게 나 있었다. 참외 모양 꽃병이라는 증거였다. 모란꽃 무늬를 새겨놓은 꽃병 조각이었는데 이랑을 따라 모란 줄기와 잎사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유약 또한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도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채 여전히 맑고 깨끗한 빛을 띠고 있었다. 사금파리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모기 손바닥을 찔렀다. 그 아픔이 지난 일을 떠올려 주었다. 줄포에서 처음 가마에 넣어 구웠다가 망친 꽃병의 사금파리를 멀리 집어 던졌던 일. 까마득히 먼 옛날 일처럼 여겨졌다.
모기는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다. 바로 서서 어깨를 넓게 폈다. 지금껏 손에 쥐고 있던 꽃병의 사금파리를 조심스럽게 편편한 돌 위에 내려놓았다. 허리춤 자루에서 진흙 거북을 꺼내 손으로 꽉 쥐어서는 도로 진흙공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손바닥에다 공을 굴려 기다란 뱀 형상을 만들었다. 사금파리를 집어들고 날카로운 테두리를 감싸도록 진흙뱀을 빙 두르고는 서로 단단히 물리도록 쥐어 눌렀다. 모기는 허리춤 자루에서 사금파리가 긁힐 수도 있는 부싯돌을 꺼냈다. 그런 다음 진흙테를 두른 사금파리만 자루에 남긴 채 부싯돌을 겉옷 한쪽 구석에 묶어 매달았다. 둥근 바위에 닿지 않게 자루를 한 손으로 잘 받쳐들고 오솔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모기는 결심한 대로 신속히 움직였다. 머뭇댄다는 건 미심쩍 한다는 걸 뜻한다. 모기는 마음을 굳힌 터였다. 송도까지 가서 왕실 감독관에게 이 사금파리 한 조각을 보여줄 작정이었던 것이다.